광란적인 탄약 구매, 치장의 남살, 그리고 에콰도르 감옥 내 증가하는 시신수는 이 나라의 위태로운 보안 위기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교적 평화로운 나라였던 안데스 나라는 이제 경쟁하는 범죄 조직들 사이의 영역 싸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폭력 사태 중 하나인 가운데 정부는 6월에 보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인구를 훨씬 촉구하는 수치인 2,400만 개의 총기 탄약 구매를 발표했다. 범죄 집단들이 주로 코카인, 마약을 통제하고 유통하기 위해 싸우는 가운데 에콰도르 태평양 연안에서 폭력이 가자 뚜렷해졌다. 지난 주말 에콰도르의 6번째로 큰 도시인 만타의 시장인 아구스틴 인트리아고는 거리에서 그와 이야기하던 젊은 운동선수 아리아나 첸케이와 함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 나라는 또한 범죄 조직들이 지배하는 교도소들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 교도소 당국에 따르면 2021년 이후 4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감옥에서 살해되었으며 이들 중 많은 수는 리언의 마카브레 대학살 동안 살해되었다. 월요일 교도소 당국은 최소 96명의 교도관들이 그들이 지켜야 할 바로 그 감옥 안에서 수감자들에 의해 인질로 잡혀 있다고 밝혔고 수백 명이 수감자들은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고 폭력에 항의하기 위해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다음 날 에콰도르의 검찰총장은 항구 도시 과야킬에 있는 한 감옥에서 수일간의 봉기 동안 최소 18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교도소 시스템은 에콰도르에서 오랫동안 폭력의 주요 극장이었다. 에콰도르 당국에 따르면 보안군은 수감자들이 교도소의 지부를 통제하고 감옥 뒤에서 범죄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검일 감옥 내 갱들에 맞서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궁지에 몰린 기에르모 라소 대통령은 재임 2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무명의 다른 교도소 관리자들을 지명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폭력을 줄일 수 없었다. 당국은 이번 유혈 사태가 철창 안에서 진압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뀌었다. 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남미에서 북미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수익성 좋은 코카인 밀매 경로에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다. 에콰도르는 코카인을 생산한 역사도 주요 원료인 코카콜라도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마약 생산지인 페루와 콜롬비아 사이에 위치해 있다. 밀매업자들에게 편리하게도 에콰도르는 원유, 바나나, 참치를 포함한 많은 양의 화물 수출을 처리하는 데 익숙한 여러 항구들의 본거지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만타는 국제시장에 연간 50만 톤의 물고기를 제공하는 나라의 주요 참치 항구이다. 그리고 불법 밀매에 악용될 수 있는 끝없는 화물과 어선의 흐름이다. 이 항구들은 에콰도르를 콜롬비아, 페루 또는 볼리비아에서 생산되는 코카인의 이상적인 출발지로 만들었다. 전 에콰도르 육군 정부 책임자인 코로넬 마리오 파즈미뉴를 포함한 분석가들은 CNN의 멕시코 카르텔, 브라질 도시 갱단, 심지어 알바니아 마피아 조직과 같은 외국의 조직들이 에콰도르의 지역 조직들을 협조하여 계속되는 분쟁에서 보병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분석가들은 2000년 에콰도르 경제가 달러화되면서 범죄 집단들이 불법 이득을 세탁하기에 용이한 장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불안이 일부 에콰도르 사람들을 범죄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지역의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에콰도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봉쇄와 제한에 의해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인력의 절반 이상이 비공식 경제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국가가 문을 닫았을 때 의지할 대학과 혜택 패키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모집자들에게 길을 터주었다고 분석가들은 말합니다. 이 위기는 또한 보안 및 사법 체계에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법원과 경찰에서 부패 혐의가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은 마약 거래 및 여러 판사와 변호사들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는 에콰도르 국가보안군의 고위 장교들로부터 비자를 철회했습니다. 라소 대통령은 지난 며칠 동안 폭력이 다시 한번 발생하자 시장이 살해된 마나리주의 비상사태를 요청했습니다. 비상사태는 교도소 시스템 내부에서 폭력이 발생한 지역으로도 확장됩니다. 에콰도르 공안위원회는 지난 4월 범죄 조직을 테러 조직의 일부로 선포했으며 6월 2일 라소 대통령은 보안 요원들이 반갱단 작전에 치명적인 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경찰이 총격에 대응하기 전에 범죄자 자신이나 동료 시민에게 먼저 총을 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부조리는 끝났습니다. 라고 당시 라소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에콰도르 군대는 폭력에 대처할 준비를 하면서 훈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CNN은 완전 무장한 생도들이 반자동 무기를 다루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목격돼 수도 키토에서 멀지 않은 군사기지에서 에콰도르 특수 부대를 따르겠습니다. 모든 경찰은 필요할 때 총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조직적인 범죄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경찰 총사령관인 파우스토 살리나스 장군이 보안군의 새로운 방향을 발표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더 높은 화력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위기를 끝내기에는 갈 길이 멀다. 한편 그 나라의 정부는 탄핵 투표에 직면했던 라소가 지난 5월 야당이 이끄는 의회를 해산하고 8월 20일에 신속한 총선을 위한 길을 닦은 후 지배적인 패턴에 갇혀 있습니다. 라소는 좌파 시민혁명당의 선두주자인 루이사 보사르스, 보수주의자 옥토 소메널츠너, 원주민 지도자 야쿠 페레즈 등이 공직을 놓고 경쟁하는 것을 불투표에서 새로운 권한에 출마하는 것을 배제했습니다. 만약 후보자들 중 누구도 1차 투표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는 10월 15일에 열릴 것입니다. 모든 후보들은 폭력의 고조를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부착 상태와 날이 갈수록 고조되는 폭력 속에서 이 작은 나라의 평화는 여전히 요원하게 느껴집니다.